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최첨단 인공지능들이 고양이 사진을 볼 때 그 고양이라는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대신에 막 고양이 털의 아주 미세한 질감이나 픽셀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느라 자기 뇌 용량의 80%를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게 바로 최근까지 대다수의 대형 시각 언어 모델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던 실제 방식이었습니다. 네, 늘 배움을 즐기시고 또 정보 과부하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이 기막힌 비효율성을 되게 우아하게 해결한 프리의 VLM이라는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맞아요. 이 논문이 진짜 재미있는 게 단순히 인공지능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다. 이런 뻔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최첨단 신경망들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 즉 무식한 힘으로 해결하려던 문제를 무려 수십 년이나 된 고전적인 수학 공식 하나로 아주 가볍게 제압해버린 약간 반전 드라마 같은 연구죠. 아, 진짜 반전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평소에 산더미 같은 보고서 훑어보실 때 진짜 필요한 핵심만 딱 골라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막 쏟아지는 엄청난 이미지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정보만 남기려고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VLM, 그러니까 시각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AI들은 이미지를 우리 사람처럼 한눈에 통째로 딱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대신에 이미지를 수백 개, 수천 개의 아주 작은 사각형 조각으로 잘게 쪼개버립니다. 이걸 시각 토큰, 미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약간 직소 퍼즐 맞추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마치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다 분해한 다음에 그걸 거대한 언어 모델한테 던져주면서 자, 이 조각들 다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해독해봐. 이렇게 지시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문제가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들만 해도 해상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4K 해상도 사진 한 장만 모델에 넣어도 그 퍼즐 조각이 막 수망대로 쪼개질 텐데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텍스트 수만 단어를 한꺼번에 읽어야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병목 현상이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꽉 막히는 거군요. 네, 데이터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니까 컴퓨터가 연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도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ATP LLAB 같은 이전 모델은 그냥 덜 중요한 퍼즐 조각을 아예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했고요. 오, 지워버린다? 네, 그리고 또 프루머즈라는 모델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조각들끼리 그냥 하나로 뭉쳐버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언뜻 듣기엔 되게 합리적인 접근 아닌가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비슷한 건 합친다. 우리가 집에서 책상 정리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접근 자체는 아주 상식적이었는데 사실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딜레마요? 어떤 건가요? 그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을 쫙 늘어놓고 대체 어떤 조각이 덜 중요한가, 또 어떤 조각을 지울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복잡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동원해야 했다는 겁니다. 아, 맙소사. 그러니까 정보를 좀 줄여보려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돌리느라 또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거네요. 엄청 두꺼운 소설책을 펠리 속독해야 하는데 뇌가 강제로 페이지마다 쓰인 잉크의 화학적 성분이나 종이의 미세한 마찰 계수까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고 나서야 이 잉크 성분은 스토리 전개에 필요 없으니 안 읽어도 되겠군.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속독은커녕 첫 페이지 넘기는데 힘을 다 써버리겠는데요? 와, 아주 정확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전의 방식들이 이미지를 오직 공간적으로만 줄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요? 네, 이미지의 왼쪽 위 픽셀 덩어리를 지울까 아니면 오른쪽 아래를 지울까 이런 식으로 공간상의 위치만 놓고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끝없는 계산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아, 공간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구진은 그 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아예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공간을 보지 말고 데이터의 본질적인 주파수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주파수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방금 주파수라는 단어 들으시고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네, 생소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 이 논문 자료 읽을 때 진짜 그랬거든요. 보통 주파수라고 하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거나 아니면 뭐 소리나 전파같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막 출렁거리는 걸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멈춰있는 사진, 그 이미지 속에 도대체 주파수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사진이 막 파도처럼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데이터의 세계, 즉 컴퓨터 위전에서 말하는 주파수는 공간 주파수를 의미하거든요. 공간 주파수요? 그건 또 뭔가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 안에서 픽셀의 밝기나 색상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과연 얼마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픽셀의 변화율이 곧 주파수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맑고 파란 하늘이나 아니면 아무 무늬도 없는 밋밋한 하얀 벽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하얀 벽이요. 그 사진 속에서 시선을 옆으로 계속 이동해봐도 색상이나 밝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잖아요. 파동으로 치자면 아주 천천히 되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굴곡이 없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주파 성분입니다.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덩어리감, 기본적인 색상 배치를 담당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고주파는요? 앞서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고양이의 털, 아니면 나무 껍질의 거칠고 막 파인 질감,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의 날카로운 경계선 같은 걸 떠올려 보세요. 네네,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픽셀 하나만 옆으로 살짝 가도 밝기와 색상이 흑에서 백으로, 빨강에서 파랑으로 아주 급격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되게 복잡하고 자잘하게 변하는 정보, 이게 바로 고주파 성분입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매일 인터넷에서 쓰는 JPG 이미지 압축 파일도 다 이 원리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눈치채기 힘든 아주 미세한 픽셀의 변화, 즉 그 자잘한 고주파 정보를 깎아내서 용량을 확 줄이면서도 겉보기엔 똑같은 사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연구진이 VLM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엄청난 사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이 사진은 고양이다. 이건 케이크다. 이렇게 이미지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에너지의 90%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저주파 영역에 아주 극단적으로 몰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와, 90% 이상이요? 대박이네요. 네, 논문에 등장한 히트맵 시각화 자료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케이프, 종이접기 같은 되게 의미 있는 이미지들을 쫙 분석해보니까 특정 저주파 대역만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오, 저주파 쪽만요. 그럼 고주파는요? 고주파 쪽은 아주 차분했어요. 반면에 옛날 고장난 TV 화면처럼 무작위로 치직거리는 노이즈 픽셀 이미지에서는 그런 에너지 집중 현상이 아예 없었죠. 와,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AI가 지금까지 쓸데없이 그 고양이 털의 미세한 픽셀 하나하나, 즉 굳이 필요 없는 자잘한 고주파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할 핵심은 되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잉여 정보인 고주파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그리고 연산의 과부하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발라내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처럼 또 다른 AI 신경망을 동원해가지고 야, 이 픽셀은 고주파니까 지워버려. 이렇게 지시하면 다시 병목천상이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풀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연구진은 딥러닝 모델에다가 또 다른 딥러닝을 덧붙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 그럼요. 대신 주파수 특성 압축기, FFC라는 모듈을 설계하면서 무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고전 수학의 걸작, 바로 2차원 이산 코사인 변환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2D 대시티라고 부르죠. 2차원 이산 코사인 변환이요? 와, 이름부터가 벌써 머리가 띵하게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각 토큰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디오 스피커의 이퀄라이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이퀄라이저요? 음악 들을 때 쓰는 거요? 네네.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이퀄라이저 쓰면
둥둥거리는 베이스 같은 저주파 소리랑 챙챙거리는 심벌지 같은 고주파 소리를 따로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대역별로 나눌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2D 대시티가 이미지의 시각 토큰들을 상대로 딱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뒤엉켜 있던 픽셀 데이터들을 고주파랑 저주파 성분으로 쫙 펼쳐가지고 분리해주는 겁니다. 오, 깔끔하게 나눠주네요. 그리고 이때 연산 속도를 진짜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속 푸리에 병환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연산자를 활용합니다. FFT라고 하죠. 자, 그럼 이미지를 주파수 대역별로 쫙 펼쳐놓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단순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씁니다. 그냥 의미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고주파 대역, 내끝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려요. 싹둑이요? 진짜 그냥 잘라요? 네, 논문에서는 이걸 잘라내기, 트렁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에너지가 뭉쳐있는 저주파, 핵심 토큰들만 딱 남긴 뒤에 다시 역변환을 거쳐서 압축된 형태의 공간 데이터로 되돌립니다. 아,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아주 가벼워진 알맹이만 언어 모델로 쏙 보내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제가 논문 읽다가 진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 이 방식에 가진 최고의 강점이 등장하잖아요. 네, 뭔지 아실 것 같네요. 바로 파라미터가 염계다. 즉, 학습해야 할 변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진짜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무언가를 지울지 말지 막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가중치를 학습해야 하는 신경망이 이 압축 모듈 안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순수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변환하고 정해진 만큼 딱 자르고 다시 되돌릴 뿐인 거죠. 최첨단 AI의 엄청난 정보 과부하 문제를 고전 신호 처리 수학이 아무런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해결해버린 셈입니다. 현대의 AI가 막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로 근육질의 괴물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 이 프루의 변화는 진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겨버리는 유도 고수의 기술 같네요.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결과 수치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수학 공식을 모델에 딱 넣었더니 도대체 얼마나 빨라지고 가벼워졌나요? 이 압도적인 효율성을 이해하시려면 모델 내부 구조를 잠깐 보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쓰이던 어텐션 기반 모델들은 모든 퍼즐 조각이 다른 모든 퍼즐 조각과 일일이 서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아, 자기들끼리 다 인사를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토큰이 100개면 무려 10,000번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죠. 수학적으로 n제곱의 연산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토큰이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막 산사태처럼 폭발해요. 끔찍하네요. 그럼 프리의 변화는요? 반면에 푸리의 변환을 쓰면 각 토큰이 서로를 일일이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전체 주파수만 딱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n 로그 n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연산량이 아주 완만하고 되게 부드럽게 증가하죠. 야, 구체적인 벤치마크 데이터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널리 쓰이는 엘라바 V1.5 모델에 이 프리의 VLM 기술을 적용했더니 컴퓨터의 연산 노력, 즉 플롭스를 무려 최대 83.8%나 깎아냈어요.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AI의 단기 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KB 캐시 메모리 사용량도 86.4%나 줄여버렸고요.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속도로 딱 말씀드리자면 챗봇에 이미지를 탁 넣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답변 단어가 화면에 타닥 하고 찍히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 이게 무려 31.2%나 단축됐습니다. 진짜 놀랍죠. 단지 모델 중간에 수학 공식 기반의 압축기 하나를 그냥 툭 끼워 넣었을 뿐인데 이런 기적 같은 다이어트가 가능했다는 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그동안 AI 연구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데이터는 다다익선이다 이러면서 불필요한 고주파 노이즈까지 꾸역꾸역 학습시키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는지 이걸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아, 듣다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자, 근데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약간 비슷한 의심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의심이죠? 아니, 그렇게 용량을 막 80% 넘게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면 뭐 아무리 쓸데없는 고주파를 쳐낸 거라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가 있나. 세상에 완벽한 공자점심은 없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다행히 연구진도 이 점을 되게 솔직하게 논문에 담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정보를 압축했을 때 발생하는 아주 기괴하고도 재미있는 부작용, 바로 환각현상 실험입니다. 맞습니다. 압축률을 적당히 조절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진짜 극한으로 막 밀어붙이면 고주파 노이즈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간 대역의 주파수까지 덩달아 잘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아, 알맹이까지 다치는 거군요. 네, 논문에 등장한 해피 머더스데이, 어머니날 표지판 실험이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흰색 배경에 분홍색 하트가 딱 그려져 있고 그 안에 필기체로 글씨가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실험 결과 봤는데 정말 압권이었죠. 시락 토큰을 576개, 즉 압축을 거의 안 하고 충분히 넉넉하게 썼을 때 AI가 이미지를 완벽하게 묘사해요. 하트 모양 표지판에 글씨가 써 있다. 이렇게 딱 정답을 말하죠. 네네. 근데 이 토큰 수를 4분의 1 수준인 144개로 팍 줄였더니 AI가 약간 묘한 오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딱딱한 표지판을 갑자기 펄럭이는 배너, 현수막이라고 부르질 않나? 64개로 더 줄이니까 이번엔 허공에 둥둥 떠있는 하트 모양 풍선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토큰을 무려 36개까지 진짜 극단적으로 쥐어짜 버렸을 때의 결과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36개요? 어떻게 됐나요? 형태 정보가 너무 많이 뭉개진 나머지 AI는 배경 전체가 새빨갛다고 우기기 시작해요. 급기야 원본 사진에는 뭐 흔적조차 없는 테디베어, 컵케이크, 장미꽃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고 완전한 환각을 만들어내서 아주 뻔뻔하게 묘사를 하죠. 와, 저는 여기서 인간의 뇌랑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각을 보긴 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인형, 장미꽃, 컵케이크. 뭔가 익숙하죠? 이거 전부 어머니의 날 선물 세트로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가장 먼저 우르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아이템들이잖아요. 맞아요. 더 신기한 건 그 극단적인 압축 상태에서 모든 형태가 다 뭉개지고 일그러졌는데도 해피 마더스데이라는 그 핵심 텍스트 메시지만은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오, 어떤 건가요? 이걸 우리 현실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시력이 엄청나게 나쁜 고도근시 환자가 안경을 딱 벗고 저 멀리 있는 간판을 눈을 찡그리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아, 흐릿하게 보이겠네요. 네, 형태는 다 뭉개져서 그냥 분홍색 덩어리로만 보이고 글자 윤곽만 어머니의 날이라고 보이니까 우리의 뇌가 알아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빈칸을 싹 채워버리는 거죠. 아, 스스로 디테일을 상상해서. 그렇죠. 아, 저렇게 분홍분홍한 색감에 어머니의 날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다. 당연히 카네이션이나 컵케이크, 곰인형 같은 게 들어간 선물 바구니겠구나. 이렇게 아예 없는 디테일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저주파 성분으로 뭉뚱그려진 전체적인 맥락이랑 텍스트 정보는 풀이의 변환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았지만 세부적인 시각 디테일인 고주파 정보가 아예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거죠. 네네. 그러자 언어 모델이 자기가 과거에 학습했던 그 방대한 텍스트 지식 기반을 총동화해가지고 이 맥락에는 무조건 이런 사물이 있어야만 해 이러면서 디테일을 창조해버린 겁니다. 진짜 사람 같네요. 그럼 이건 영영 못 고치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도 연구진이 덧붙이길 이런 극단적인 왜곡 현상조차도 이후에 약간의 미세 조정, 즉 파인튜닝 훈련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압축된 형태에 금방 적응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해결책까지 진짜 완벽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 풀이의 변환 기술이 정말 AI 생태계를 바꿀 만한 강력한 게임 체인저라면 단순히 LLVA라는 특정 모델 하나 혹은 잘 세팅된 정지 이미지 한 장에서만 통하는 실험실용 마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이 기술의 진정한 파괴력은 바로 놀라운 범용성과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로의 확장이 있습니다. 오, 비디오요? 네, 연구진은 LLVA 모델뿐만 아니라 아키텍처 구조가 아예 완전히 다른 QNVR 시리즈 모델들에도 이 주파수 압축 모듈을 그대로 딱 이식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모델의 해상도나 크기에 상관없이 성능 저하는 거의 없으면서 압축 효율은 엄청났죠. 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놀랬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동영상 분석 평가인 MB벤치, 그 벤치마크 결과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이 압축 모델은 훈련할 때 딱 멈춰있는 단일 이미지만 보고 학습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동영상은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움직이는 데이터는 태어나서 구경조차 못 해본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런 사전 훈련도 없이 이른바 제로샷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딱 던져줬는데 완벽하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사실 동영상 데이터는 VLM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거든요. 1초에 30장, 60장씩 이미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처리해야 할 토큰의 수가 순식간에 수십 수백만 개로 폭증을 해버립니다. 상상만 해도 컴퓨터가 뻗어버릴 것 같네요. 그쵸. 지금까지의 모델 구조로는 연산량의 한계 때문에 긴 비디오를 한 번에 다 넣어서 분석하는 건 진짜 감히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후리의 변환 압축을 거쳤더니 원본 비디오 데이터가 가진 수많은 토큰 중에서 단 12.5%만 사용하고도 기본 모델 성능의 96.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와, 10분의 1 수준의 조각만 가지고 전체 영화의 줄거리를 다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동영상 속의 특정 물체가 무엇인지 맞히거나 그 물체의 개수를 세는 작업에서는 12.5%의 정보만 썼는데도 압축을 아예 안 한 원본 모델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기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진짜 신기한 결과죠? 아니, 정보를 쳐냈는데 오히려 더 똑똑해졌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물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이른바 모션 블러를 만들어냅니다. 잔상이 남는 거죠. 이런 자잘하고 아주 불규칙한 변화들이 엄청난 양의 고주파 노이즈를 막 발생시켜요. 아, 흔들리는 게 다 노이즈군요. 네. 이 노이즈들은 언어 모든 입장에서는 판단을 방해하는 시각적 쓰레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주파수 압축기가 이런 고주파 노이즈를 가위로 싹둑 잘라내버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형태, 즉 저주파 정보만 아주 깨끗하게 남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던 자잘한 쓰레기 데이터들을 아예 쳐내버리니까 눈앞이 아주 맑아져서 오히려 모델의 집중력이 확 올라간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정말 가슴이 뛰네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프레임을 진짜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거나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통째로 1초 만에 싹 요약해내는 미래. 그 엄청난 미래로 가는 거대한 병목 구간을 이 작은 고전수학 공식 하나가 뻥 뚫어준 셈입니다. 네, 맞아요. 현대인공지능이 막 끝없는 컴퓨팅 자원의 무식한 투입으로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때 그 해결책은 무조건적인 데이터의 확장이 아니라 데이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고전적인 수학적 통찰이 있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라고 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친 이 경이로운 연구 결과에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진정한 효율이라는 건 세상 모든 것을 다 껴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네,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 AI가 수학적 변환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시각 데이터의 고주파 디테일을 80% 이상 싹 다 버리고도 이 세상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물체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두 눈으로 보고 뇌로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생하고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이해에 진짜로 필요한 객관적인 핵심 정보는 과연 몇 %나 될까요? 오,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가 완벽한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디테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근본적으로는 아주 적은 용량의 낮은 주파수 뼈대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수많은 생생한 디테일들은 우리의 뇌가 과거의 경험과 편견을 바탕으로 막 채워 넣은 거대한 환각이자 노이즈의 덫은 아닐까요? 와,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거리를 걸으시면서 한번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몇 %가 진짜 현실의 핵심이고 또 몇 %가 뇌의 환각일지 상상해 보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깊이 있는 분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